사회 공동의 정치가 모든 국가에게 문화를 개방할 것입니다. 우리와 인명과 체계를 관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화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은 평화, 원민의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국가들과의 처음 문제의 관계는 넓고 공고히 개방할 것임을 대천명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진행 중 한 회기에 대해서 베르간 오헤드 씨와 아우렐리오 카스토의 진행 중 한 우루과이 대사로부터 각각 시민장을 제정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가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양국 간의 경제 문화 교류에 더욱 전면해서 우방으로서의 화목과 단계를 이룩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외국 사건의 영향을 받은 시국의 한일 사건의 역사 중에 대한기관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깊이 반성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방안이 국제정상과의 유사한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정에서는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정상과의 직행을 먼저 이곳이 한국인이 납득할 만한 승리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 시정에서는 모든 승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후기에 상하이 나라 어려움이었고 또한 곳에 안쓰럽고 동남아권방의 증거를 내주었습니다. 나시르된 시아 또한 가나사에서 박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의 동행한 역사적 계기가 됐으며 양국 간의 우호적 교제를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양국 간의 강압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내외는 만 3일 동안에 오스트라리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오하키 공항에서 박 대통령은 브레이크 총독부처와 브레이크 수산부처의 정중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도착 성명에서 아시아와 태평양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질서를 독립하고 평화롭고 번영적 국제화폐를 건설하려는 위대한 사업에 두 나라의 협력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미국 기자 베스카프를 모집할 때 참석하는 박 대통령은 한미양국은 이제 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적 상황을 해석에 대해서는 강조했는데 보증근대 선날에는 오색 찬란한 빛과 색종이 그리고 태국 비행을 깨주어 뉴욕 시민들의 반성은 브로드웨이가를 한영일색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브로드웨이가에서 벌어진 이날의 퍼레이드는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 받은 환영 이래 가장 성대한 환영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세계성의 박정희를 만나다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는 유명 방송인 김영기 씨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민이고요. 오랜만에 진행자로 마이크를 잡아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내시 역할로 활동했던 개그맨입니다. 사실 이런 목소리는 한 번도 방송에서 내본 적이 없어요. 방송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안경을 벗고 이런 목소리로만 연기를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목소리를 공개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베르트랑 교수님과 이원호 학생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박현우 의원과 이병훈 행정관님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오늘 참석 예정이었던 이경환 청년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트랑 교수님은 프랑스 특수 엘리트 학교 시테스콜레어 장송드 샤이 그랑제 톨 역사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대통령의 업적을 프랑스에 알린 너무나 고마운 역사학자이죠. 그리고 작년 12월에는요. 프랑스 정부의 학술 분야 공로분장 할렘 아카데미 기사장을 수행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교수님과 함께 또 통역해 주실 매년 기념재단에서 꾸준히 많은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다음 세대 에듀의 이지연 대표이사님 그리고 또 우리 베르트랑 교수님 두 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Alors, je voudrais commencer par remercier toutes les personnes qui ont organisé cette rencontre.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u sein de l'Assemblée nationale, qui est, pour moi en tant que Français, un symbole très fort de la vie politique d'un pays. 국회라는 곳은 정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참석하게 된 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Je remercie également la Pak Chon-Ki Memorial Foundation qui me permet de travailler avec eux dans d'excellentes conditions et de me laisser totalement libre de tous mes propos. 제가 한국에 와서 박정희 총리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박정희 기념재단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Alors, je vais aujourd'hui dire quelques mots sur le président Park Chung-hee dans le monde et sur la prochaine génération d'une perspective française. 저는 오늘 세계 속의 박정희라는 주제와 박정희와 다음 세대 그리고 프랑스와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t pour introduire mon propos, je voudrais poser une question très simple, qui est la première question que je me suis posée quand j'étais enfant et que j'ai entendu parler de la Corée.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대해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Les Jeux Olympiques de Séoul en 1988 ont été un de mes premiers souvenirs de télévision. 1988년 서울올림픽은 제가 텔레비전으로 처음 경험한 한국입니다. Pour avoir vécu cela récemment à Paris, je sais combien il est difficile et enthousiasmant d'accueillir le monde entier dans son pays. 최근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저는 한 국가가 전 세계 국가를 접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흥미로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Lorsque plus tard, j'ai entendu parler de la guerre de Corée et de l'incroyable misère qui régnait dans ce pays depuis la décennie 1950, je me suis demandé comment cela a été possible. 나중에 한국 전쟁과 1950년대 한국을 지배했던 엄청난 가난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30년 만에 어떻게 저것이 가능했을까? Comment a-t-on pu passer en quelques décennies de cette situation à celle-ci? 이런 것이 몇십 년 만에 가능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J'ai ensuite découvert ce qui s'était passé, la personnalité et le rôl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저는 그 이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라는 인물과 그분의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Et depuis le début de ma carrière de professeur, j'en ai parlé avec mes élèves en collège, en lycée et aujourd'hui en classe préparatoire aux grandes écoles. 제가 교사로서 경력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프랑스 중고등학교 및 엘리트 육성 대학의 준비반 학생들에게 박정희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ujourd'hui, nous nous interrogeons sur le lien entre le président Park Chung-hee et le monde. Et je vais donc reprendre ma première question. Comment cela a été possible? 오늘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 세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다음 세대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는 또다시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가졌던 그 질문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En y ajoutant mon point de vue d'historien et de professeur d'histoire, pour essayer de savoir en quoi Park Chung-hee a été un leader global plus qu'un leader national. 저는 오늘 역사학자이자 역사 교사로서 입장에 서서 다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박정희는 어떻게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는가?
Ma méthode est simple. Il faut d'abord prendre en compte tous les aspects du leadership du président Park Chung-hee. 제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Il faut multiplier les sources en insistant sur le point de vu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qui a beaucoup écrit sur son pays, sur son histoire, sur ses projets.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조국과 조국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고 또 많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의 그런 글을 포함해서 다양한 출처의 자료들을 분석합니다. Et le maître mot peut-être en histoire, c'est contextualiser, comparer, voir par exemple dans quel état la Corée du Sud était dans les années 1950.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역사적인 사건을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La première chose que l'on constate, c'est que Park Chung-hee est un chef d'État dans un monde en guerre froide. 첫 번째로 박 전 대통령은 냉전 한가운데 서 있었던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Il fait deux constats simples quand il prend le pouvoir en 1961. 박 전 대통령은 1961년에 권력을 잡았을 때 다음 두 가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Premier constat, la Corée du Sud est un pays très pauvre et qui ne pourra pas s'en sortir tout seul. 첫 번째는 한국은 절대로 홀로 성장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이다. Deuxième constat, la Corée du Sud est considérée par le reste du monde comme une victime, un petit pays fragile qui vit sous perfusion et sous la menace d'une nouvelle invasion venue du Nord. 두 번째는 한국은 세계에서 피해자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의 침략 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겨우 산소호흡기 붙이고 있는 매우 작고 취약한 국가이다. Pour sortir de cette situation, il faut donc être à la fois pragmatique et ambitieux.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실용적이고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Et la première chose à faire, c'est donc de jouer un rôle actif dans ce monde de guerre froide. 그래서 한국이 이 냉전 한가운데서 세계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C'est d'abord maintenir une relation privilégiée avec les États-Unis. 첫 번째는 미국 같은 이런 동맹국 그리고 보호국가는 특권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절대로 그들에 의해 지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Ce sont des alliés et des protecteurs. Mais, comme on le voit ici sur cette photographie avec la rencontre entre Park Chung-hee, qui n'était pas encore président, et le président Kennedy, 지금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지금 케네디 대통령 만나고 계실 때 저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이전입니다. mais pour autant, cette relation ne doit pas être une relation de dominant à dominé. 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절대로 한 사람이 한 국가가 한 국가에 대해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보셨습니다. Et la comparaison entre les deux photographies, 1961-1975, est explicite. Le président Ford, Park Chung-hee, regarde dans deux directions différentes. 네, 전 왼쪽 사진은 1961년이고 네, 두 번째는 75년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박 전 대통령과 그 옆에 대통령과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La deuxième condition pour jouer un rôle actif, c'est de briser l'isolement de la Corée du Sud. 한국이 냉전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국제적인 고립을 깨야 된다고 보셨습니다. Dans ce monde en guerre froide, la Corée du Sud est presque une île entourée par la Corée du Nord et la Chine communiste, 냉전 당시 한국은 동아시아의 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에 북한 그리고 중국에 의해서 거의 섬과 같은 고립된 나라였습니다. et par l'ancienne puissance colonisatrice, le Japon. 특히 예전 일본의 지배를 받던 국가들이었습니다. Park Chung-hee décide donc de briser l'isolement avec le traité de normalisation des relations avec le Japon en 1965, malgré les contestations.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고립을 깨기 위해 다른 비공산 국가들하고 협력하길 바라셨고 가장 혁명적으로 하신 일이 바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Mais aussi, nous en avons vu des images il y a quelques minutes, lors d'une tournée en Asie du Sud-Est en 1966,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66년 동남아를 방문하셨을 때 나왔던 목표입니다. avec les pays non communistes, la Malaisie, la Thaïlande et la République de Chine, Taïwan. 보시면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산국가가 아닌 국가들과 국교를 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Enfin, la politique asiatique, c'est briser l'isolement et s'ancrer dans le bloc occidental avec la conférence de Manille en 1966 et la participation de la Corée du Sud à la guerre du Vietnam. 특히 이제 마닐라회담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공산주의 반대 투쟁, 베트남 전쟁을 결정하셨습니다. L'objectif est de constituer un bloc pour résister au communisme. 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연합을 하고자 했습니다. Mais il ne faut pas se limiter à l'Asie et aux États-Unis. 그리고 한국의 외교를 아시아나 미국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Dans un monde en guerre froide, où de nombreux États sont créés au fil des décennies, être reconnu diplomatiquement, tisser des liens, c'est une condition essentielle de l'existence. 수많은 국가가 탄생했던 냉전 시대에서 외교적으로 인정받고 또 모든 대륙의 국가들과 연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존재 조건이었습니다. La Corée du Sud est en compétition diplomatique avec la Corée du Nord.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셈입니다. Park Chung-hee lance donc une véritable offensive mondiale diplomatique en se rendant dans des pays étrangers ou en accueillant des chefs d'État étrangers. 박정희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리더들을 방문하거나 환영하는 등 본격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습니다. Des pays développés, d'Europe, d'Amérique du Nord, d'Océanie, 호주를 비롯해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국가들을 만나시기로 했습니다. mais aussi des pays en développement, du Moyen-Orient et notamment des pays d'Afrique. 특히 중동의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많이 공략하셨습니다. Cette offensive diplomatique est un succès. Ainsi, en 1960, 15 pays reconnaissent officiellement la Corée du Sud et 15 pays la Corée du Nord.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해외 정책은 국제 정책은 상당한 성공을 이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1960년대 전 세계에서 북한을 아는 국가와 한국을 아는 국가의 수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En 1980, 112 pays reconnaissent la Corée du Sud, 95 la Corée du Nord. 20년 후인 1980년대에는 전 세계 112개 국가가 한국을 인정했고 반면에 북한은 95개 국가만 인정을 했습니다. Mais la diplomatie ne suffit pas, il faut s'inspirer du reste du monde. 네, 외교는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Dans ses ouvrages, Park Chung-hee réfléchit beaucoup à l'histoire des autres pays du monde et les compare à l'histoire de son pays. 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이를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국제적인 맥락에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보는 분이었습니다. Il considère qu'il faut s'inspirer du monde et faire mieux pour créer un projet national unique.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또 유니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영감을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Il se souvient de ce qu'a fait le Japon avec l'ère Meiji à partir de 1868. 특히 1868년 일본의 메이지 슈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Ainsi, en politique intérieure, Park Chung-hee dit s'être inspiré de la France et de son président, le général de Gaulle, qui a fait rédiger la constitution de la 5e République en 1958. 네.
저 책은 프랑스에 출간된 박정희 대통령의 서적입니다. 불어로 번역된 책인데 이 책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샤를 드골 대통령과 샤를 드골 대통령이 만든 프랑스 5공화국 헌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Park Chung-hee s'en inspira. Cette constitution donnait et donne toujours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des pouvoirs étendus. 특히 정부의 국내 정책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샤를 드골 대통령에게 많은 언감을 얻으신 것으로 압니다. Vis-à-vis de la Corée du Nord, Park Chung-hee a fait une visite d'État en 1964 en Allemagne de l'Ouest qui l'a profondément marqué. 특히 1964년 독일을 방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On le voit sur cette photographie, regardez le mur de Berlin, et il écrira à travers le mur de Berlin, j'ai vu la Corée du Nord. 저 사진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인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 독일 방문 이후에 나는 저 벽 너머로 북한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Alors, je précise juste que dans un annuel d'histoire aux éditions Hatier, j'ai fait mettre sur une page entière cette photographie pour montrer le caractère mondial de cette séparation lors de la guerre froide.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베르트란 교수님께서 애쓰셔서 현재 프랑스 고등학교 2학년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진입니다. 베르트란 교수님께서 애를 쓰셔서 현재 프랑스 고등학교 2학년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가 저 사진과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 사진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과의 통일을 얼마나 생각하셨는지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Quelques années plus tard, c'est la post-politique du chancelier ouest-allemand Willy Brandt, un ami du président Park Chung-hee, qui va l'inspirer pour proposer une coexistence avec la Corée du Nord. 특히 1969년에 동구 공산권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외교 정책을 추진했던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를 만나시면서 앞으로 북한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Park Chung-hee est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rée du Sud qui a tendu la main à la Corée du Nord.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에서 최초로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던 대통령입니다. Et qui a obtenu des résultats concrets de l'accord de 1972. 그리고 1972년 실질적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La politique de défense de la Corée du Sud est également en partie inspirée de celle de la France. 한국의 국방 정책 또한 프랑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Le général de Gaulle, qui présidait la France, a souhaité une politique de défense indépendante et autonome. 샤를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의 국방이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이 전제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Il a ainsi doté la France de la bombe nucléaire en 1960. La France restait un allié des États-Unis, mais disposait de sa propre capacité de défense. 자주 국방을 외쳤던 샤를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핵 억제 정책을 통해서 스스로의 국방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En faisant un constat comparable, le président Park Chung-hee, dès les années 60, a lancé ce que l'on appelle aujourd'hui la K-Defense et qui a abouti à la fin des années 70 à ce que la Corée du Sud puisse disposer aussi d'armes balistiques fabriquées sur son territoire. 우리가 지금 K-방산이라고 알고 있는 한국의 방산 기술 또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하였고 그 뒷 배경에는 프랑스의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Les exemples de ces comparaisons, de ces inspirations pourraient être multipliés indéfiniment. Je vais vous en citer juste quelques-uns.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Dans le domaine économique, en visitant les aciéries de la ville de Pittsburgh aux États-Unis en 1965, le président Park Chung-hee a souhaité que la Corée du Sud se dote d'une industrie sidérurgique lourde.
1965년 피츠버그에 철강 산업을 가서 확인을 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우리가 철강 산업으로 국제화를 이루고 자주 국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을 쌓으셨습니다. C'est en Allemagne en 1964 que le président Park Chung-hee est très impressionné par les autoroutes ouest-allemandes et cela aboutira à la construction de l'autoroute du Gyeongbu entre 1968 et 1970. 네, 1964년 독일을 방문한 이후에 독일에서 봤던 고속도로를 한국에서 그대로 시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부 고속도로로 이어졌습니다. Enfin, je vais rajouter, je suis très touché de vos applaudissements parce que l'exemple de l'autoroute du Gyeongbu, je la donne toujours à mes étudiants et ils s'en souviennent même 10 ans plus tard. J'ai vérifié. 오늘 이렇게 박수 주셔서 너무 감동인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공동고속도로 사진은 제가 제 학생들에게 늘 보여준 사진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프랑스 학생들이 가장 기억을 하는 사진이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를 찾아와서 저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저 사건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Et dans le domaine de l'éducation, les apports des pays étrangers ont été décisifs. Par exemple, lors de la fondation du Korean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en 1971, des universitaires états-uniens de l'université Stanford avaient été appelés pour participer à cette création et pour aider. 박정희 대통령은 교육의 민주화를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셨고 스탠포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카이스트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Mais Park Chung-hee n'a jamais considéré que la Corée du Sud devait être un montage de choses copiées sur les pays étrangers.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은 다른 나라 거를 복사해서 가져와서 만드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셨습니다. La Corée du Sud ne doit pas être en position de pays qui attend de l'aide, qui reçoit de l'aide, mais aussi apporter sa contribution aux autres pays.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Park Chung-hee le répétait toujours, la seule ressource de la Corée du Sud, ce sont ses habitants.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유일한 발전 원천은 국민들뿐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Alors, l'exemple est très connu, il enverra des mineurs et des infirmières en Allemagne. 네, 독일의 광부와 그리고 간호사를 보낸 사건이 가장 유명합니다. Dans les années 1970, il mènera une politique ambitieuse de traiter avec les pays du Moyen-Orient les hydrocarbures contre des constructeurs et des ouvriers sud-coréens. 특히 1970년대 중동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Enfin, le mouvement SEMAE ne doit pas être simplement un mouvement national, mais un mouvement qui inspirera les pays étrangers.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nsi, le président Park Chung-hee fera éditer un livre en anglais rassemblant ses discours sur le mouvement SEMAE. 저 책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쓰신 새마을운동을 관한 책이 영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Et en 1975, il déclare lors d'une conférence devant les leaders du SEMAE 1975년 새마을운동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Je le cite, les pays étrangers regardent le mouvement SEMAE avec un grand intérêt et beaucoup copient notre exemple pour leurs propres usages. 외국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국에서 우리의 모범을 따라하고 있다. De nombreux étrangers viendront nous rendre visite dans le futur et ils paieront pour visiter nos communautés rurales.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농촌 마을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Il a dit cela en
1975. 이 말씀을 이 책에서 1975년에 하셨습니다. Mais l'œuvr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n'est pas seulement un ensemble de réalisations. 박 대통령의 업적은 경제적인 발전에서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Il y a une philosophie d'ensemble qui part encore une fois d'une observation simple. Les Sud-Coréens, après des siècles de domination et d'influence étrangère, semblaient finalement presque habitués et fatalistes à cette misère. 박 대통령의 철학엔 항상 한국인들이 언제나 그들의 생각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고 수세기에 걸친 지배와 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들이 마침내 여기서 벗어나고 운명적으로도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Il fallait donc construire une nation, et c'est le titre d'un ouvrage publié par le président Park Chung-hee en 1971, qui a été désigné par les éditions Britannica comme Book of the Year, livre de l'année. 그래서 박 대통령은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박 대통령이 쓰셨던 책이자 영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To Build a Nation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당시 나왔을 때 브리타니카 에디션으로부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Le président Park Chung-hee n'a jamais écrit d'ouvrage de philosophie politique, peut-être parce qu'il n'en a malheureusement pas eu le temps. 박 대통령은 정치 철학에 대한 책을 한 번도 내신 적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Pourtant, je crois que 5 grands principes peuvent guider sa philosophie. 저는 박 대통령의 철학을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Le premier, le plus célèbre, c'est la philosophie du can-do.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할 수 있다 정신입니다. Comme je l'ai dit, je montre toujours l'exemple de l'autoroute du Gyeongbu et je rappelle que ce défi a été relevé alors que dans le monde, personne n'y croyait et le FMI en avait refusé son financement. 제가 제 학생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사진이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당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어느 사람도 우리가 이걸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 IMF 또한 경제 지원을 거부했던 상태입니다. Et ce fut, vous le savez tous, un grand succès politique, économique et moral.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의 성공은 박 대통령의 정치, 경제 그리고 정신적인 승리로 다가갔습니다. Le deuxième principe, selon moi, c'est l'esprit de communauté. 제가 보는 박 대통령의 철학 두 번째는 협동 정신입니다. La cohésion nationale est essentielle et pour cela, le mouvement CMAE a joué un grand rôle. 박 대통령은 국민성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바꿔야 한다고 보셨고 그 과정으로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Il fallait donner des symboles forts pour pouvoir rassembler la population des campagnes. 특히 시골에 계셨던 분들을 정신을 계몽하고 시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Il fallait changer les mentalités et sortir d'un archaïsme, apprendre des choses aux paysans. 특히 무질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했었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 특히나 국민성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Enfin, il fallait des résultats visibles et je montre toujours à mes étudiants des images où l'on voit l'électricité arriver dans les villages et les paysans coréens qui applaudissent. 저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생겼음을 내 학생들에게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들어왔던 사진이나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 그리고 도로가 생기는 이런 사진들을 제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Troisième principe, la persévérance. 세 번째 철학은 인내심, 끈기입니다. En 1971, le président Park déclare « Il ne nous est pas permis de ralentir après tant d'efforts pour sortir de la pauvreté la cadence de notre développement. » 1971년 세계적 위기가 왔을 때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발전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 Ainsi, au moment où le niveau de vie entre la Corée du Nord et la Corée du Sud est à peu près équivalent, le président Park Chung-hee insiste pour accélérer. 1970년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북한의 경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Dans un contexte difficile,
celui du ralentissement de la croissance et de la crise de l'énergie. 특히 오일 쇼크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를 더욱 박차게 가했습니다. Vous connaissez le résultat, 10 milliards de dollars d'exportation atteints en décembre 1977, 4 ans avant le délai. 저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1973년 100억을 수출한 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Quatrième principe, l'ouverture au monde. 박정희 대통령의 네 번째 철학은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Le président Park ne voulait pas d'une Corée du Sud refermée sur elle-même, car il estimait qu'elle avait été notamment une des causes du déclin de la dynastie Joseon au XIXe siècle.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이 1900년대 조선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Ainsi, il a manifesté un intérêt très grand pour les cultures étrangères, notamment la culture française, vous me pardonnerez, 그리고 세계 문화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셨는데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프랑스에 더 큰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Alors, je ne vais pas reparler de la figure de Napoléon, parce que tout le monde sait quel exemple il était, mais les livres que vous voyez, ce sont des livres en français d'art et d'architecture qui viennent de la bibliothèque personnell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나폴레옹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옆에 보시는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 서적, 개인 그 서적에서 제가 발견했던 책인데 프랑스어로 된 책이고 이것은 프랑스 예술과 건축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개인 서재에서 발견된 책입니다. J'ajoute un élément symbolique. Dans le bureau, son bureau tel qu'il était l'année de sa mort, il y avait des encyclopédies en français, en anglais et des ouvrages en espagnol. 박정희 대통령 사고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그 서재에서 발견된 굉장히 놀라운 책들이 있었는데 프랑스어로 된 백과사전, 스페인어로 된 백과사전, 그리고 영어로 된 백과사전이었습니다. Et vous le savez, il avait envoyé sa fille, la future présidente Paguenet, en France en 1974.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을 1974년 미국이 아닌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Dernier principe, selon moi, la projection dans le futur. 다섯 번째 철학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Cela est déjà visible à la fin des années 1970 par des ouvrages et des magazines qui montrent l'ascension de la Corée. 1970년대 말에 나왔던 미국의 한 매거진인데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철학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J'aime beaucoup ce magazine anglophone Institutional Investor qui date de 1978 où l'on voit le président Park Chung-hee qui entraîne la population sud-coréenne vers l'avenir. 제가 이 매거진 사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매거진 1978년에 나온 미국의 매거진이고 여기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한국 국민들과 함께 달려가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Et même si cela atteint un peu ma fierté nationale, j'ajouterais que le sous-titre est plus grand que l'Angleterre, c'est pas grave. 네,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bigger than England라고 써 있습니다. 영국보다 더 크다. Mais plus grand que la France. 그런데 bigger than 프랑스라고 써 있는 모습에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La Corée du Sud défile. 그렇게 한국은 지금 전 세계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Ainsi, le président Park Chung-hee est un dirigeant politique qui a regardé bien au-delà de la Corée du Sud pour lui donner une visibilité mondiale et un rôle majeur dans un monde concurrentiel.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한국을 정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돋보이고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이런 국가로 굉장히 먼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Je suis conscient de ne pas vous avoir appris beaucoup de choses, mais je voulais vous montrer que le président Park, de mon point de vue français, est un homme connecté, présent, regardant l'avenir et en lien
sans oublier le passé, et je laisse donc la discussion ouverte.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었지만 저는 저 사진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시고 그러면서 현재에 굉장히 노력하셨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앞으로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스피커로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외교 정치외교학과의 학부생이죠. 유원호 학생 같은데요. 실례지만 그 학부생이라면 몇 년생? 01년생. 월드컵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01년생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청년 세계 속의 박정희를 만나다 세미나에서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오늘날의 그리고 세계 속의 박정희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유원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에 많은 관심이 있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청년들의 생각을 먼저 얘기하기 앞서서 제 기억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님에 대한 제 첫 번째 기억은 구미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한국의 정치상이 하는 부분은 전혀 몰랐고 단지 그 앞에 예쁜 카페가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머그잔 하나 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박정희는 저에게 그냥 살던 집 앞에 예쁜 카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학생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여러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대한민국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세운 업적과 공은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어느덧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자 여러 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희 청년 세대와 함께 다시금 앞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박정희 정신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아니 오히려 필수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주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60년대에서 70년대의 경제 발전이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한강의 기적 등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모두의 희생과 헌신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취업난이다, 살기 힘들어졌다 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70년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의 박정희입니다. 정치 외교학자로서 박정희라는 인물은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청년 세대들은 박정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박정희의 정신은 청년 세대가 어떻게 세계 속에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정신과 근면, 자조, 협동의 자세는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할 우리 세계 속의 청년들에게 반드시 함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영화 국제시장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개봉한 지 10년도 넘게 된 이 영화는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의 격변기를 겪어낸 한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부양하기도 자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독일의 광부에 파병을 가기도 하였고 시장에서 구멍가게를 일평생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기 국민의 굳건하고도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담은 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의 이야기라는 영화 선정문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의 이야기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나왔을 때 어린 아들은 벌써 성인이 되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세대들이 직접 느끼기에는 한강의 기준은 조금은 먼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국가 산업 구조의 전환, 농촌 근대화와 고등교육의 활성화, 국부 증대 등 엄청난 과제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국가가 발전한 미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비전 아래서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이념하에 뭉치지 못했다면 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꿈을 포기해야만 했고 고되고 힘든 일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는 그걸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생과 헌신, 그리고 협동과 전진으로 정의할 수 있는 우리 조부모 세대의 박정희 정신은 지금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정신과 60년대에서 70년대의 경제 성장의 과정은 여전히 청년들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우선 우리 청년 세대는 경제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70년대에 이루어진 산업화와 경제구조의 전환, 급속도의 국가 발전은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경제적 성과의 결과로 안정된 국가 경제 구조와 다양한 취업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왔다 진짜로 하면 되는 세대인 것입니다. 산업화와 과학적 발전은 학생들이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겪어냈던 우리 선배님 세대들의 노력과 발전은 여전히 청년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년 세대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인 절대 빈곤이라는 걸 모릅니다. 먹고 살려고 뭐든 한다는 말을 우리 세대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풍요의 사회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택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도전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당장 저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무엇을 사 먹고 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이용해서 국회까지 왔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소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하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박정희 정권의 기적과 같은 경제 발전이 없었다면 지금 청년 세대들이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의 국가 발전은 우리 세대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발전에, 평화로운 삶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청년들 먹고 살기 힘들다, 취업 안 된다, 막막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와 같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들에 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들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배부른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녹록지만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어줄 버팀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렇게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금 청년들에게 외려 과거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박정희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에 국가와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나를 바꾸고 과거의 영광을 가져온 먼 옛날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청년들에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도전해야 된다. 세계 속에서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희 정신은 앞으로 청년들이 나아가는 지침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로 대한민국에서의 박정희,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번 주제는 조금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양면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당시 정권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통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 공이 크지만 과오도 분명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평가는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서 요즘 상황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과도하게 업종을 축소하고 과오는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배우고 발전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퇴보시키고 이분법적인 균열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슬프지만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정치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 세대에게 도파민에 중독된 세대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그만큼 이제 자극적인 콘텐츠나 휘발성 문화만을 소비하고자 하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저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청년 세대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요구되어야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꾸준한 공부와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토론 및 토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탐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단편적인 정보들만으로는 개인과 역사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 및 사회 인프라 확충,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산림 녹화, 자주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전 국가의 산업화 및 경제화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기반을 다졌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명실상부한 영광이자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인식 제고와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대화의 장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행사를 주관해 주신 박정희 학술원과 더불어 박정희 연구 청년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와 협력하기 위한 활동들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마련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러한 단체 그리고 활동들이 더 많이 조직되고 활동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하고 함께 연구하고 토의 및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올바르게 이룰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와 그를 통한 현 세대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청년 세계 속의 박정희를 만나다가 가장 잘 어울리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청년은 어떻게 박정희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새마을운동이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태동한 새마을운동은 당시에 연약하고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절대 비전을 퇴치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잘 살기 운동이었습니다. 국민의 정신적 개혁과 더불어 행동적 실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신 계몽 운동과의 차이를 보입니다. 금연, 자조, 협동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사람들은 하나 되어 노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려 인구심 발전을 이끌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주체적으로 협력하고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은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농촌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새마을운동은 개인과 사회의 참다운 가치 창출 및 혁신을 위한 국민운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 그 스스로가 주역이 되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농촌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진행됐던 새마을운동은 현 세대에 들어와서도 그 의미를 유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의 조성, 탄소 중립,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계 지역, 도농 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것, 함께하는 지구촌을 보존하고자 친환경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등은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주역이 되는 나를 깨닫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룩해내는 나의 가정, 마을,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글로벌 리그는 어느덧 46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이들은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새마을 교육을 진행하며 해외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참여국들 스스로가 박정희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것과 더불어 세계 여러 국가가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국가의 경제 성장 모델로서 인정받은 새마을운동은 각 국가의 청년들의 노력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한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있던 발언을 인용하자면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 산업 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에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심국가로 뚝서게 할 것임은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또한 박정희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우리 청년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세계 청년들이 하나 되어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포럼 혹은 오프라인 포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게 된 지구촌은 청년들에게 이미 익숙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자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인 것도 확실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박정희 정신은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깊은 인상을 전 세계에 남기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의 시각으로 보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님을 빼고는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풍요로운 그리고 안전한 우리나라의 단단한 기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의 끝없는 헌신과 희생, 하나 되어 나아가는 협동의 정신은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 세대에게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은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이미 깨닫고 느끼시고 계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청년의 입장에서 본 박정희 전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도전할 수 있는 저를 만들어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 더 연구하고 탐구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자리들이 계속 마련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단으로 모시고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뿌듯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 어린 편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발표를 들으면서 참 용돈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꼭 용돈 받아가세요. 제가 무대 위에 참여해 주십니다. 용돈을 이따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상으로 모시고 발표자, 토론자 모두 자리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도 가슴 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박현우 의원님부터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1년도 10원호 아파트가 들어왔고요. 이 윤중재 착공 이후 68년도 윤중재 착공 이후로 여의도가 생겼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냥 모래섬에 불과했던 여의도가 생겨났고 여의도를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현우 의원입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셨으면 여의도 개발이 없었으면 저희 지역구는 아예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국회의사당 75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원래 남산에서 기공식을 했고 진행이 됐던 거를 5.16 군사정변 이후로 여의도 개발과 함께 다시 국회의사당을 여의도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 두 다리를 내딛는 여의도 그리고 이 국회의사당 그리고 사용한 이 국회의사당 함께할 수 있는 게 모두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류 원후분이 이야기했던 게 과연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갈지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지 그걸 오늘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현우입니다. 이어지는 행사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해는 할 수 없으셨겠지만 우리 학생 발표하는 모습 보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Alors, j'ai été touché parce que j'avais eu le texte, j'avais eu le texte en anglais, donc j'ai pu comprendre. 제가 이전에 이 발표자분의 그 텍스트를 영어로 받아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럼 또 화답하는 자기소개도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했지만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류원호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훈이라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다가 또 올해 퇴직을 하고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바로 정무수석실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지도자가, 우리 국가 지도자가 세계를 이 시간과 공간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제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어왔던 그 시간과 그 공간들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또한 공감이 됐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포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만드신 포항제철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곳이죠. 제 아버지도 포항제철 공장의 근로자로 40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포항제철이 만들어준 그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박정희 대통령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선이 행정관님께 모인 김에 앞서 들은 박 대통령의 외교 활동과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인물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발표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병훈 행정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먼저 이 세바스티안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도 아니고, 한국에서 나신 분도 아니고,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아닌데 프랑스에서 나시고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잘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의 숙명은 정말 캄캄한 어둠을 이끌고 가고 있는, 정말 뒤에서 평가를 하긴 쉽고 편하지만 막상 내가 이 국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막막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아까 세바스티안 교수님께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기 태양으로 있는 곳으로 우리 국민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 사진이 정말 잘 국정운영 지도자를 잘 묘사했던 사진이, 그 그림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보태자면 주변은 굉장히 깜깜할 겁니다. 국정운영 지도자는 굉장히 깜깜할 거고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 부흥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감사함과 대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세바스티안 교수님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세 가지 업적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경제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외교를 중시했던 외교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을 꿈꾸는 대통령이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이 지난 60년도 더 된다는 거예요. 60년도 더 된 그 한 사람이 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식견이 보통이 아니었구나, 정말 어린이셨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포항제철, 그러니까 저 포항에서 나고 자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세바스티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을 말씀 주셨는데 네 가지를 말씀 주셨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정신, 인내심, 그리고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 이걸 이제 네 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철공장 근로자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이 선배 세대들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대한민국이 이 여러분들께서 그 철학을 갖고 몸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는 점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런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근검절약하시는 그런 모습들, 경기에 벽돌 하나씩 올리고 물을 하기,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들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 아버지는 아직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 이 선배들이, 이 앞에 계신 이 선배들이 정말 이 나라를 부흥 이끌어주셨다. 그래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함만 느낄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선배 세대들과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또한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앞장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청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리고 또 나쁘게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잊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제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발표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lors, d'abord, je suis très touché et très ému parce que moi j'ai toujours peur, quand je parl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et des Coréens, de ne rien leur apprendre. 제가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항상 두려운 게 나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Et mon père me dit souvent, c'est bizarre, c'est comme si un professeur coréen venait parler aux Français du général de Gaulle. 저희 아버지는 그럽니다. 왠지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이 프랑스 모습을 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하십니다. 저희는 너무 고마움을 좀 감사의 박수 한번. Donc, je pense que vous avez dit quelque chose de très juste sur le fait qu'un grand leader, c'est quelqu'un de visionnaire. 특히 박정희 대통령처럼 어쨌든 훌륭한 리더는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는 분야에 한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e crois qu'il faut, à mon sens, il y a 3 éléments très importants que partagent des grands leaders politiques. 그 글로벌적인 국제적인 리더가 갖춰야 되는 3가지 면모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D'abord, c'est une excellente connaissance de l'histoire de leur propre pays et une vision personnelle de cette histoire. 그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Le général de Gaulle commence ses mémoires en disant « Toute ma vie, je me suis fait une certaine idée de la France ». 샤를드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나는 매일 순간 프랑스에 대해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Park Chung-hee parle toujours des 5000 ans d'histoire de la Corée.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늘 5,000년 역사를 강조하셨습니다. Le deuxième élément, c'est une vision très concrète et très pragmatique des choses. 굉장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Le général de Gaulle disait « On ne fait pas de politique autrement que sur des réalités ». 우리 현실을 제외하지 않고선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샤를드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Et Park Chung-hee dit la même chose. Il dit « Nous sommes un pays pauvre, nous devons sortir de cette pauvreté avec ce que l'on a ».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는 지금 가난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라도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t la troisième chose, c'est, vous l'avez dit, une vision du futur à long terme. 특히 미래,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Le président Park Chung-hee, vous le savez tous, disait « Moi, je ne travaille pas pour moi, je travaille pour les générations d'après ». 박정희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t je pense qu'il a fait un choix très difficile et un choix de sacrifice.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고 희생을 요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Parce que s'il avait voulu, au début des années 70, il aurait pu redistribuer la richesse. 19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 이루었던 부를 다시 재분배하실 수 있었습니다. Et il a dit non, nous allons investir pour l'avenir.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하셨습니다. Et vous évoquez la vertu de la frugalité, de l'austérité. Je crois que c'est aussi un point très important qu'il possède. 그분이 가졌던 근면함이나 준엄함 이런 것도 그분이 그런 거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La semaine dernière, j'ai rencontré le ministre Ko, qui était un ancien conseiller du président Park Chung-hee pour le CMAE. 제가 지난주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 재임 당시 함께 일하셨던 분을 만나셨는데요. Et il a 91 ans et il m'a dit, moi je me souviens du président Park Chung-hee qui nettoyait lui-même ses chaussettes pendant les voyages. 그분 연세가 91세인데 그분 말씀으로는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언제나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와이셔츠를 빨아서 넣으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Et sur un plan plus amusant, hier, je discutais avec mon ami Géraud de la Fondation de ce que dirait le président Park Chung-hee s'il voyait la Corée aujourd'hui. 제가 오늘 박정희 기념재단에 저희 한 스태프 한 분과 얘기를 나눴을 때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재미있는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Et moi, je pense qu'il dirait c'est magnifique, mais ça consomme trop d'électricité. 너무 좋은데 너무 전기 낭비가 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Donc ça, je pense que c'est quelque chose d'hérité des anciennes générations et que nous, aujourd'hui, mais je m'inclus dedans, on a tendance à perdre parce qu'on n'a pas connu cette période.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금년 성실함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C'est pour ça que quand je parle avec les jeunes sud-coréens, moi je leur dis qu'ils doivent parler beaucoup avec leurs grands-parents et avec leurs parents parce que cette mémoire, elle risque de se perdre. 저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꼭 해주는데 반드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기억이 앞으로 사라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기억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Et je pense qu'il faut avoir un énorme respect pour ses ancêtres. 조상에 대한 분명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cusez-moi, je suis un peu ému. 제가 좀 너무 감동을 한 것 같습니다. Parce que je pense à mes grands-parents aussi.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박현무 의원님께서는 MG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원 학생에 대한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 오롯이 남겨 있는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제가 역사 정치학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공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를 패널로 또 초청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용어로 하면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진 이 소위 구로 공간, 예전엔 영등포였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고요. 지금 물레동 명단주택처럼 남아져 있고 수많은 여공들이 남겨져 있었던. 그래서 아마 수많은 이명진 목사님 하셨던 교회라든지 노동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등포에 또 상존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떻게 그 미래로 새롭게 나아갈지 또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공공외교라고 또 우리 MZ세대에서는 또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일 국교 정상화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아마 요즘 광복회 이슈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죠. 1995년. 거기에서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하고 나면 대성안을 어디다가 어떻게 놓을지가 가장 큰 이슈일 텐데 당시 이 도쿄에 우리 대사관 부지를 구매할 돈이 나라에 없어서 당시 제일 독보 기업이셨던 서갑보 회장께서 본인의 부동산을 지금 현재 주일 한국 대사 부지를 제공하셨고 그래서 1층에 가시면 호가 동명이신데 동명실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왜 이 서갑보 회장을 말씀드렸냐면 65년 국교 정상화회담 하고 나서 일본에 계셨던 수많은 제일 기업인 분들께서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당시 본인들이 경험하셨던 그 노하우와 또 자본을 우리 고국에 많이 투자하시고 기업을 인수해서 헌신하셨던 모습이 있고요. 그 사진이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강림광적에 오롯이 남겨졌습니다. 강림광적이 다른 곳으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곳이 기부치 낙지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가시면 물레동 꽃밭정원으로 올해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갑보 회장을 기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산업화를 하기 위한 자본을 유입하고 제일교포 기업인들을 고국으로 불러일으켜서 산업화를 위한 하나의 힘을 만들었다는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공공외교의 하나의 영역을 볼 수 있는 영역에 남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의 그 대사관 같은 게 한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의도에 있는 대사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 여의도 대사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한남동이 아닌 여의도에 있는지 아십니까? 석유 파동 때 아까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석유 파동 때 그 석유를 담당 부해와야 공장이 멈추지 않고 추동할 수 있는데 당시 최계월 회장 이름이 또 나오십니다. 남방 개발을 하셨던 인도네시아에서 산림 산업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분의 역할로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셔서 일본으로 가던 유조선을 한국으로 반응을 틀어서 급하게 석유를 끌어올 수 있었고요.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인도네시아와 자원의 그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수교를 맺음을 종료했다라는 건의가 또 전적으로 채택이 돼서 73년도 여의도 개발이 68년도에 윤중제가 착공이 됐고 71년도에 이제 시범 아파트가 들어왔고 한창 이제 부지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 대사관 역시 이제 국교 수립을 하면 대사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너무 고맙고 또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자원업이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여의도에 부지를 제공할 테니 이곳에다가 대사관을 만들면 어떻겠냐 해서 KBS 별관 지금 그 색강역 있는 곳에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있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앞에 광물자원공사라든지 석유공사라든지 인도네시아로부터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사들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 외교 이렇게 하면 좀 너무 크고요. 한일 국가 정상화를 했었을 때 이런 서귀포 해전과 강림 방적의 그 상흔들, 또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왜 여의도에 있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의도 개발과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게 하나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님 말씀 주셨던 반공과 통일, 박정희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일 텐데 여의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부등을 타고 5.16 광장에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 탱크 보고 위에서 낙하산 내려오는 그 특전사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5.16 광장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체제 경쟁의 발로로 김일성 광장이 이미 54년도에 세워졌었고 여러 가지 대중 집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김일성 광장의 5배가 되는 이 영역을 5.16 광장으로 확보를 하면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반공 관련된 대중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하면 숫자가 오지 않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년대 초반, 후반까지 100만 명, 200만 명 넘는 그 대중 집회가 쭉 이어졌었습니다. 반공연맹, 총력안보 중앙협의회가 보통 주관을 했어요. 제일 이슈가 기억에 남는 게 국회 남친 땅굴 규탄 서울시민 벌기대회 이런 거 200만 명 여의도에 집회를 하셨고요. 그래서 5.16 광장에서 그랬던 모습들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유사시 대피 때문에 그 벙커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설계도면에는 표시가 되지 않아서 버스 환승센터를 공사하는 과정에 포크레인으로 불착을 하다가 갑자기 벙커가 발견이 됐고요. 그 벙커를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은 세마 미술관, 현대미술관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을 하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75년도에 이제 완공이 됐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일에 대한 생각이 이 국회의사당 설계 과정에도 오롯이 반영이 돼서 지금 여기는 의원회가 아니지만 국회 본청에 가시면 그 본회의장이랑 저기 앞에 있는 작은 그 소회의실이 있는데 이 두 개로 나눠져서 설계했던 이유가 양원제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과 남이 하나로 통일이 됐을 때 인구 비례가 일단 2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2,500만 명, 우리가 5,000만 명인데 그래서 그대로 통일을 할 경우에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국회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단원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원, 하원으로 하는 양원제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1대1 관계인 상원을 만들자 해서 하나는 상원의 회의식이고요. 하나는 인구 비례에 따라 지금처럼 하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회의사당 본청 설계 과정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철에 그대로 반영이 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컬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로컬에서 글로벌까지 가는 또 글로벌에서 로컬로 거꾸로 가는 그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아까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의 모습이 교수님에게 있어서 한국의 처음 이미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서울올림픽의 슬로건이 뭐였죠?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지금 그 성화대가 63빌딩 앞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는 63빌딩 꼭대기에 있었던 그거였는데 밑으로 내려서 63빌딩 앞으로 내려놨는데 그 글로컬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 끝나면 현재 문제로 지금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세계적인 이슈가 우리 지역의 이슈로 이어진다는 게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제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끝나지 않는 얘기, 우리의 현재 이슈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요 말씀을 좀 가름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범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계획 신통기 1호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 아파트는 재밌게도 와우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도시화를 위해서는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셔야 되는데 불안해서 아파트에 살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두더지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양택식 서울시장이 시범 아파트의 기획, 홍보, 의학까지 전달을 해놨고요. 당시 이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오롯이 아파트 설계에도 반영을 해서 신모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장독을 묻어야 되는데 아파트 하면 그 장독을 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도에 가시면 장독대 거치대가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당시 12층 엘리베이터가 최초로 설치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거리 3교대로 그 엘리베이터를 안내해줘서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빨리 엘리베이터가 퇴근 시간에 좀 앞당겼다는 재미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시범 아파트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직접 테이프 커팅식까지 오셔서 또 확인하셨고요. 그 시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또 가장 여의도의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비전이랑 좀 맞닿아있죠. 이 시범 아파트의 이슈가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과 현재 이어지는 재미있는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최근에 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여의도 국회의사당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국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국민의힘 여의도 지역구 박변 의원은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선거 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할 얘기가 솔직히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냐면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존중하고 지역 균형 개발과 동서 화합을 위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찬동하면서 지방 이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선생님께서는 반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반대하시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무마해 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제 국회 이전됐을 때 또 통일 연구해 봤을 때 이 이슈는 지방 시대에는 세종으로 가는 게 유리한데 통일 시대에는 그럼 세종으로 가는 게 유리할까? 왜냐하면 통일에 대한 가치와 생각이 이 국회의사당은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를 이전하는 데에서도 통일에 관한 그 이슈가 꼭 담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갖고 있는 ING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공공외교, 한일특교 정상화와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여의도에 있는 것, 그다음 반공통일, 5.16 광장, 국회의사당, 글로컬이라 볼 수 있는 과거의 문제가 새롭게 우리 현 세대에게 다음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이혼 학생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생각해낸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또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상식으로 안 빠지는데 박현우는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기는 건 80으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메모를 하시는데 어떤 메모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Moi, vous savez, moi je suis professeur, alors j'écris beaucoup pour me souvenir de ce que j'entends. Et ce que j'entends est très intéressant. 제가 역사 교사다 보니까 저는 쓰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제가 많은 것을 기억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 늘 익숙합니다. 서로가 그 강의를 듣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 이혼 학생은 박정희 의원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우선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확실히 아는 것보다 너무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배워나가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약간 또 오히려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는 게 진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영등포
어떤 지역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는데요. 저도 지금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저는 고향이 이제 경상도 울진인데 울진에서 타향살이하는 학생으로서 서울의 어떤 지역들에 대한 속속들이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일단은 꼭 용돈 받아가시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네.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Alors, excusez-moi, parce que j'avais aussi écrit des remarques que je pouvais faire, mais je ne sais pas si on a le temps.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너무 있습니다. 좋습니다. Alors, non, il y a trois choses qui m'ont inspiré. D'abord, la première chose sur les relations avec le Japon, moi, j'ai pensé à une comparaison avec la France et l'Allemagne. 아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 사건을 보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생각을 합니다. Parce que l'histoire, pour moi, c'est la contextualisation et la comparaison. 그리고 역사는 사실 평가가 아니라 사실을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는 평가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t comme vous le savez, la France et l'Allemagne, ce sont des pays qui se sont affrontés 3 fois en moins de 100 ans. 프랑스와 독일은 거의 100년 넘게 3번이나 큰 싸움을 했던 국가입니다. 1870, 1914, 1939, 3 guerres. 1870년, 1814년, 2차 세계대전 3번의 큰 전쟁을 치렀던 국가입니다. On surnommait l'Allemagne en France l'ennemi héréditaire. 저희는 독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영원한 숙적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Et pourtant, il y a eu une réconciliation et le général de Gaulle, alors il n'a pas été le premier, mais il est celui qui a eu le geste le plus fort. 근데 드골 대통령이 그런 독일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Et de Gaulle disait que cette réconciliation elle était nécessaire parce que on était des pays voisins et on avait beaucoup de choses à faire l'un avec l'autre. 우리가 독일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웃 나라이고 우리가 서로 얻을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과 화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t je pense que pour Park Chung-hee c'est pareil. Il fallait avoir beaucoup de courage pour dire oui, ils ont été très durs avec nous et lui-même d'ailleurs a vu ce que c'était. Il est né dans une Corée colonisée par le Japon et c'est nécessaire parce que sinon la Corée du Sud ne pourra pas avancer. Il faut aller au-delà des sentiments. 박장준 또한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으로서 그 당시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정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감정을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De Gaulle disait on ne dirige pas la France avec des soupirs. Ça veut dire on ne fait pas de politique avec des émotions. 도 대통령은 우리는 한숨으로 정치할 수 없다. 그래서 감정으로 국가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Et l'autre remarque que je souhaite faire, la deuxième remarque que je souhaite faire sur ce que vous avez dit, c'est quand vous avez parlé des Jeux Olympiques de Séoul. 아까 1988년 서울올림픽 말씀하셨는데요. Eh bien, je répète toujours que la validation de la candidature de Séoul, elle a été faite par Park Chung-hee le 8 octobre 1979.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국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울올림픽을 출전해야 된다는 거를 그 출전권을 허용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시고 그게 1979년 10월 8일입니다. Donc il avait la vision d'un pays qui serait capable d'accueillir le monde moins de 10 ans plus tard. 그리고 10년 후에 한국이 서울이 전 세계 국가들을 접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Troisième et dernière remarque, c'est quand vous avez évoqué la réunification.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Moi, je pense que Park Chung-hee avait dans l'idée que cette réunification, elle se ferait par le succès du modèle économique sud-coréen et l'échec du modèle économique nord-coréen. 박정희는 통일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망하게 된다면 가능할 것 같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Et s'il n'y avait pas eu la question nucléaire, c'est probablement ce qui se serait passé. 만약 핵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t dernière chose, moi je suis plein d'admiration pour la politique de mémoire que vous avez à Yeouido. 그리고 여행을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그 사실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Parce que quand on cherche bien, en Corée du Sud, on voit des traces du président Park Chung-hee partout. 왜냐하면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면 사실 어떤 지역이든 박정희 중에 그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is je regrette que l'on soit obligé de bien chercher.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잘 찾아야 한다는 그런 또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Donc c'est très important parce que moi je suis professeur d'histoire et il faut que les jeunes générations savent ce qu'il y avait avant elles et d'où elles viennent. 저는 역사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고 그 출발이 어디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onc bravo. 그럼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네요. 네. 너무 부러운 게요. 프랑스와 독일 관계에서는 한 번 때리면 저쪽에서도 한 번 때려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우리는 1590년 임진왜란, 1910년 한일 병합, 1930년 태평양 전쟁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화해와 용서를 하기 위한 이 응사가 좀 안 된다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기억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기념 그거는 이번에 대구역에 박정희 광장이 또 대구시에 노력을 했는데요. 영등포구에도 이렇게 많은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와 기념적인 곳들이 많다는 걸 지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잘 모아서 또 다른 또 박정희 광장 또 그런 기념 시설을 우리 구차원에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역시 세계 속의 박정희, 세계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는 한강의 기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것은 가장 쉽게 말하자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청년 세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세대가 바라보는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요인은 크게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측면에서 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통념을 거부하고 통념을 극복한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 하면 흔히 경제 대통령으로 상징이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대외 지향적인 수출 전략을 실히 당시 통념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농업과 그리고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내부 지향적, 대내 지향적인 경제 정책이 그래도 더 안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 주류적, 통념적 사고였기 때문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막 겪은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나 외국은 좀 두려운,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념들을 극복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좀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일 그리고 한일 그리고 한미 이 삼각 구도를 짜기 위해 노력했던 때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아까 우리 베르트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고 그런 상황을 활용했고 또 일본은 경공업 시대를 벗어나서 중화공업 시대로 진입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기회, 그러니까 경공업이 비어있는 그 시기를 굉장히 그 기회로 활용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값싼 노동력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경공업을 보험시켰고 1970년대 이후에는 중화공업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보면 통념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이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 저희 세대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격변의 시기에 다시 돌아온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에 40대 중반이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숨결이 좀 느껴지는 시기거든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리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몇 살 때 대통령이 되셨는지 아시는 분? 네?
42세. 지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선물 드릴 건 없고, 네. 40대 중반에 이제 또,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Yeah, I understand. 네. 네, 정확하게 또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나이를 생각하는 분이 나라를 나가다 보니까 40대 중반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저희가 드리는 게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Non, 죄송합니다. Moi, on m'avait traduit dirigeant. 대통령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제가 통역을 두 분 다 정답으로 여기 이쪽에도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또 우리 청년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를 지망하거나 30대, 40대 청년 정치를 지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정치인이 되신 분들한테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그 별명에 대해서 그 별칭에 대해서 그렇게 썩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지금의 함의는 뭔가 시혜를 줘야 되는 대상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통녀에 대해 일종의 약자적인 느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으로 불리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한번 보시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이렇습니다. 청년은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지만 일상생활 세계에서는 MZ세대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세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가가고 싶지만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세대라는 측면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기성세대 분들에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이 시대에게 주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유일한 40대 대통령입니다. 40대 대통령이고, 저는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사점은 단순히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를 하는 일종의 이 관중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혁의 일선으로 나오셨던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는 그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히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청년 입장에서는? 확실히 저도 청년들이 우리 선배님들 세대들이랑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겪는 환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짚어주신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베르트랑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홍정만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런 충분히 도전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들은 이제 뭔가를 꼭 해줘야 되고 뭔가를 꼭 베풀어야 되고 받아야만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청년도 이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님의 어떤 정신들을 충분히 생각해 나가면서 뭔가 혁신을 이뤄나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고 또 뭔가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이 세계 속 무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바스티안 교수님 프랑스 분이시니까 흔히 이제 젊은 정치인들 보면 이런 덕담을 해주십니다. 제2의 마크롱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때니까 제2의 박정희가 되라 라는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현우 의원님. 그 82학번 86운동권 제가 이제 82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40살 초반의 정치인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40대 때 국가 변화를 위해서 그 지도자로서 영향을 발휘하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의 지금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유원 학생이 아까 01년생이라고 했는데 제가 비슷하게 01학번입니다. 그래서 또 위기와 도전을 함께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에 이런 예전으로 하면 DJYS 때 40대 기술원 같습니다. 기존의 가치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우리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의 역할일 것이고,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산업화 그리고 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그런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원 모임이네요. 사실 저는 박현우 의원보다 나이는 위지만 앞으로도 나를 놓지 못할 것 같아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그 마무리는 오늘 종합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는지 교수님 의견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Alors, sur les, d'abord, ce qu'a dit Monsieur Lee sur la question de surmonter les anciennes idées et s'ouvrir au monde, je vais rappeler un exemple assez simple. 아까 통념을 극복한다는 얘기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C'est en 1968 que les premières bourses d'études ont été données à des étudiants sud-coréens pour aller en France. 1968년에 한국, 프랑스로 유학을 간 한국 유학생들에게 프랑스에서 보조금으로 지원금을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Donc ça veut dire que très tôt, mais vous savez, le président Barthélémy avait beaucoup d'intérêt pour l'éducation, très tôt il y avait cette idée qu'il fallait aller voir un peu dans le reste du monde comment ça se passait. 누구보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젊은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또한 그 당시에 그런 숙명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Alors après sur la question de l'âge, c'est très intéressant parce que le général de Gaulle, quand il est revenu au pouvoir en 1958, il avait 68 ans. 그 나이 얘기해서 참 재밌었는데요. 드골 대통령이 장군이 대통령이 되어서 프랑스를 지배했을 때가 68세였습니다. L'homme qui a modernisé la France avait presque 70 ans quand il a commencé à le faire, et quand il a quitté le pouvoir, il avait 79 ans. 드골 대통령이 정말 프랑스의 근대화를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나오셨을 때는 10년 후에 거의 78세였을 때입니다. Et en effet, Emmanuel Macron, il est un petit peu plus vieux que moi. 에마누엘 마크론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습니다. Mais je crois que l'essentiel, c'est pas tellement l'âge, c'est l'expérience. 저에게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봅니다. Et je pense que Park Chung-hee, quand il est devenu d'abord effectivement président du Conseil de résurrection nationale, puis président tout court, avait une expérience extrêmement importante.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40살, 43살, 46살에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분은 이미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Je dis souvent à mes étudiants, si un scénariste à Hollywood proposait de faire un film sur Park Chung-hee, les producteurs refuseraient de financer en disant c'est pas réaliste.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삶을 써서 헐리우드 작가에게 많이 준다면 아마 감독들이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거부할 것 같습니다. Pourtant, il faudrait le faire.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런 영화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lus sérieusement, je crois qu'on reproche justement à Emmanuel Macron d'être déconnecté de la réalité en raison de son manque d'expérience de la vie.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연배였겠지만 그런데 경험의 차이로 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Mais il n'est pas entièrement responsable, si je puis dire. 그게 다 그 모든 책임이 다 하나의 대통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Parce que, et tant mieux pour lui, il n'a pas connu la guerre, il n'a pas connu l'occupation étrangère,
il n'a pas connu des problèmes de reconstruction, il n'a pas connu la guerre froide, il n'a pas connu tout ce que Park Chung-hee a connu. 왜냐하면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박정희 주인이 경험하셨던 전쟁, 냉전, 가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여지가 있습니다. Et pour Park Chung-hee, très rapidement, quand vous avez eu faim quand vous étiez enfant, 박정희 총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quand vous avez vu votre pays occupé, annexé par un pays étranger, 거기에다가 일본이라는 해외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quand vous avez vu une guerre des Coréens contre des Coréens, 게다가 민족 상간에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quand vous avez vu un pays occupé et dominé par un pays étranger, 그 이후에도 두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il y a deux choix.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Soit vous êtes cynique et vous en profitez, 한 가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et il y en a qui ont fait ça. 그렇게 살아가는 국가도 있습니다. Soit au contraire, vous faites tout pour ne plus jamais revoir ça et pour que vos enfants et vos petits-enfants ne vivent plus ça. 두 가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진 국가입니다. Et je crois que Park Chung-hee, avec sa personnalité qui était dure, on le sait, qui était parfois autoritaire, a fait le deuxième choix. 물론 박 대통령은 좀 독단적이고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셨고 한국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을 하셨던 것으로 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데 지금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후 진행은 이종찬 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민 사회전별회에서 세바스찬 교수님 그리고 패널분들 다시 한번 감사해 주셔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방청석 올렸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